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중개법인 대한중앙 강조소장입니다. 전공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를 경고하더라고요. 네, 의사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적 처분에는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가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경고한 3개월의 면허 정지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4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3년 10개월, 3년 수련 전공의는 2년 10개월이라는 근무기간을 충족을 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인턴 의사 역시 1년 중 최소 10개월 이상을 근무를 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즉 이들에게 3개월의 면허 정지 기간은 전체 수련 일정 1년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에게는 엄청 긴 시간인데요. 면허 취소가 된 경우 다시 자격증을 딸 수는 있나요? 네,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 가능 여부도 갈리게 됩니다. 형을 마친 뒤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에서 9인 중 과반인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4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후 재발급이 가능하며 취소 사유에 따라 최대 10년간 재교부 신청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아예 재교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료교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료법 제59조에서는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제5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도 가능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하네요.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료법은 결격 사유를 2023년 11월에 개정을 하여 일반 형법상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의료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외에도 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추가로 제정된 것이죠. 전공의 파업을 주도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 아니라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죄명으로 검사가 징역형을 선택을 하여 기소를 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해당 주도자는 면허를 강제로 취소당하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사직한 근로자들의 국가명령을 통해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 국가가 맞느냐 라는 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의사들이 한날 한시에 파업의 성격으로 집단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의사들은 아니 나 그런 집단적인 움직임 없이 자유롭게 다들 개인 사유로 그만둔 것인데 이게 무슨 파업이냐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 개인의 자유로 볼지 아니면 집단 파업으로 볼지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우편 송달 시 절대 문을 열어주거나 서명하지 말 것, 휴대폰 문자를 이용한 송달 시 절대 확인하지 말고 모르는 전화를 받지 말 것 등 퍼졌잖아요.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의 양식이 방식을 갖춰야 된다는 것과 처분이 송달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이 반드시 종이 문서로 갖추어져서 우체국의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를 통해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의 송달도 가능하게 됐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은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2022년에 전화를 통한 말이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신설이 됐는데 이에 대한 송달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문자나 이메일의 특성상 송달을 위해서는 결국 의사 본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애매하네요. 이럴 것이 많은 의사분들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요? 뭐 더 큰 의료 대란 없이 잘 종결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중개법인 대한중앙 강조소장이었습니다.